관절염은 중년 여성을 괴롭히는 대표 질환입니다. 64살 박복심 씨도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아우 힘들어. 최근 관절염이 악화되며 일상이 매우 힘들어졌다는데요. 무릎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아우. 하루에도 여러 번 들락이던 집 앞 마트에 다녀오는 것조차 이제는 어렵다는 박복심 씨. 무릎이 뼈끼리 닿는다고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아프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쉬어서 조금 관절도 달래고 허리도 아프니까 허리도 좀 쉬고 뭐 그렇게 천천히 가야죠. 아픔 때문에 이렇게 쉬어갈 때면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 쳐다보고 있는 것도 마음이 아프네. 남들은 저렇게 잘 걷는데 나는 이거 하나 들고도 못 걸어서 여기 두 명이 아무 데나 앉아있고. 보통 80대 할머니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데 일어나기 전 뻑뻑해진 무릎을 조금이나마 풀어봅니다. 다시 걸을 생각을 하니 절로 터져나오는 한숨. 한 걸음 딛자마자 다시 통증이 몰려옵니다. 아픔을 참으며 걷다 보니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진 상황. 이럴 때 초록불로 바뀐 걸 보면 괜히 마음만 급해지는데요. 건너보려다 결국 되돌아오고 맙니다. 일단 숫자가 나오면 마음도 불안하고 뛰어는 가고 싶은데 다리는 있잖아요.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다음에 신호에 건너는 게 안전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 보니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저앉게 되는데요.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일어나 보지만 좀처럼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혹시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더욱 조심스럽게 걷게 되는데요. 결국 오늘도 건너는 도중에 빨간불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50대에 들어서면서 있잖아요. 무릎이 좀 아프기 시작을 했고 제가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아마 관절염이 시작이 돼서 그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아프고 속상하고 그래요. 힘겹게 도착한 집. 마음 같아선 얼른 그대로 누워 쉬고 싶을 것 같은데 급하게 향하는 곳은 화장실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급해졌나 본데요. 하지만 볼 일은커녕 들어오자마자 하는 건 온수를 가득 받아 가만히 손을 담그는 일. 장바구니 들고 왔더니 너무 손 마디마디가 아프고요. 저리고 그래서 이게 온수에 지금 마사지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관절에도 통증이 시작된 겁니다. 어느 하나 멀쩡한 곳 없는 자신을 보니 더욱 처량해지는 것 같은데요. 뒤늦게 후회가 몰려옵니다. 세탁기가 있어도 저는 이게 손빨래를 선호를 했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쪼그리고 앉아서 손빨래하고 무릎이 있잖아요. 그게 밀대 청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마 더 남들보다 빨리 망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눈을 떠도 아프고 눈을 감고 잠을 청해도 아프고 일상 자체가 그냥 고통인 것 같아요. 운동으로 극복해 볼 수는 없을까? 매일 간단하게라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과거의 건강을 되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든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데요.
예전에 제가 산행을 굉장히 즐겼거든요. 산행을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평균 아마 5시간 정도 산행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햇살이 좋은 날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많이 속상하고 우울 정도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그냥. 몸이 천근만근이다 보니 늘 식사 시간은 훌쩍 넘기고 거르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한 술이라도 떠보려고 하는데요. 그나마도 대충 때우려다 보니 혼자 먹는 점심 메뉴는 대부분 누룽지에 김치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장이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음식에서 이게 비린 맛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비릿한 냄새 때문에 역겨워요. 그러니까 약간 울렁증 동반하고 있잖아요. 음식을 먹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맛과 향에서 얻는 즐거움인데 그 자체만으로도 괴로워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니 몸이 아픈 것만큼 서럽게 느껴집니다. 엄지가 제일 아프긴 아픕니다. 여기가 이마디가 제일 죽을 만큼 아파요. 식사를 거르면 그나마 약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약이 이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잠시라도 잊게 해주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습니다. 먹어야 하는 약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이 시간도 그야말로 지옥 같다는데요. 꾹 참고 물과 함께 넘겨보는 복심 씨. 지옥 같은 고통도 같이 삼켜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 약을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니까 쓰라림, 더부룩함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울렁증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아픈 것보다 2~3배로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약을 좀 피해보자. 밥도 삼키기가 싫은데 먹어야 할 약은 왜 이렇게 늘어갈까요? 고혈압과 고지혈증까지 더해 약을 끊기는커녕 더 늘어나는 게 힘들기만 합니다. 약에 대한 내성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이제 자꾸 너무 많은 약을 먹다 보니까 한꺼번에 혹시 약들이 충돌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주 안 먹고 정말 통증이 있을 때 2~3일 있잖아요. 또 먹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복심 씨가 매일 빠뜨리지 않고 먹는 약이 벌써 3가지. 질병을 치료하려면 어쩔 수 없지만 걱정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약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진통소염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 속쓰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줄 때 우리 진통소염제만 주질 않죠. 그래서 위장약을 같이 함께 처방을 하는 거예요. 즉 약물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섭취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렇다면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관절염 왜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 몸에 존재하는 360개의 관절엔 모두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염증은 관절 주변의 뼈와 근육까지 침범해 통증을 유발하고 또다시 연골을 손상시킵니다. 관절염의 주요 증상은 모두 염증에서 비롯되는데요. 초기 염증이 관리되지 않으면 관절 주변에 머물러 있던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 통증 부위는 점점 확대되고 증상이 더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